자, 보통 사람이 아닌 거 분명합니다.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까지 저격을 받고 아마 엄청난 충격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요. 오늘 명태균 대표가 올렸던 페이스북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김영선이 있었다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최근에 본인이 올렸던 페이스북 중에는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오늘 오전에 올린 건데요. 김영선 있었다. 3월 5일 그 자리에 경희궁의 아침 1521호. 무슨 의미죠? 무슨 북한 암호문 읽는 암수표 느낌이죠. 같은. 3월 5일이 무슨 날인데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2월 28일, 29일, 30일, 3월 1일 칠보사가 있었습니다. 하동 칠보사에서 모인 사람이 명태균, 칠불사. 아, 네. 명태균 그리고 김영선, 이준석, 천하람이 천하람. 모였어요. 네. 아, 네. 그때 어떤 제안을 했고 그걸 거절했다고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네. 비례대표 1변 주면 자 계획신당으로 오겠다고 했죠. 그게 지금 3월 초에 일단락이 되어버렸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방송에 나서 어떤 이야기 합니까? 본 적은 있지만 별거 아닌 사람이고 뭐 지가 나를 아버지로 모신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날 명태균 씨가 아버지는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거 잠깐만 페이스북 잠깐만 올려봐 주세요. 아버지는 죽었다는 게 있습니다. 자, 그게 있었는데 그 뒤에도 그 스탠스를 유지하니까 홍 시장하고 두세 번 공격하다가 이번에 홍 시장 와장창 무너져 버렸잖아요. 58만 6천 원 홍 시장한테 받았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오늘 저걸 올렸는데 저 말이 무슨 말이냐. 네. 자, 한번 올려보십시오. 3월 5일 날 김영선이 있었다. 그리고 경희궁의 아침 저기 광화문에 있는 그 네. 유명한 예, 예, 오피스텔이에요. 예. 아파트예요. 좋은데 아주 좋은데. 저게 누구 건데요? 저게 왜 갔는데요? 김종인 이사장. 네, 집이에요? 김종인 위원장의 사무실이에요. 사무실입니까 저기? 아. 제가 오늘 지대 보니까 그렇게 들었어요. 김종인 위원장도 확인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3월 5일 날까지 갔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럼 다 깨졌는데 근데 날 한두 번밖에 안 봤다고? 거기 김영선 있었는데 나 있었는데 김종인 위원장 있었는데 그다음에 한 명 더 있었겠죠. 그거는 이제 지금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때까지도 딜을 했다는 거예요. 계속. 총선 되기 전에. 저게 비례대표 3번하고도 관계가 있는 겁니까? 3번도 다 깨졌고 이제 처음에는 이후에. 1번을 달라고 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김영선 전 의원의 말은 다시 개혁신당에서 연락이 와서 그럼 3번은 어떠냐 하면서 노발대발하면서 정말 고함을 질렀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 이 명태균 씨가 고함을 질렀다는 거. 아니 김영선 씨가 3번은 안 되니까 안 된다. 국회의원이 개혁신당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저걸 가지고 오늘 김종인 전 위원장을 이제 공격하는 메시지다.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 봐야 되겠죠. 자, 저렇게 치밀하고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CBS에서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잠깐만 들어보겠습니다. 강혜경 씨가 2년 전 대선 당시에 윤석열 후보를 위한 여론조사를 이제 명태균 씨가 수행했고 그 과정에서 여론조사 비용 3억 6천만 원에 대한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나중에 공천을 받아낸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소설가네요. 어. 텔레그램을 수십 명이 갖고 있고, 예? 제가 휴대폰 가게도 하고, 예? 오빠 전화 왔어요. 녹취도 있고, 제가 그 일일이 그 반응을 해야 되나요? 어차피 검찰 조사 들어가면 다 나오는데, 거짓말 소설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 강혜경 씨는 예. 식탁 밑에 강아지라서 거기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자기 혼자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 한번 가봤대요? 그 다음에 거기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나 아니면 그 수행할 그 서울에 가서 봤대요? 올라간 적은 있대요? 자, 이제 저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그 미래한국연구소 관련된 본인의 녹취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미래한국연구소 이제 이겁니다. 자, 영수형 우리가 방송에서 여러 번 보여줬습니다. 혹시 준비되어 있으면 띄워주는데 3억 7천 얼마를 가지고 청구서 가져갔는데 못 받아왔다. 대신 뭘 받아왔느냐? 자, 공천권 받아왔다라고 했는데 그 무슨 소설 쓰고 있느냐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반대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거 영상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가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는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미공표 여론조사 한 것을 두고 56만 명 당원 명부를 어떻게 얻어서 이 조사를 할 수 있었느냐, 누가 명태균 씨한테 이걸 유출했느냐, 뭐 이거 갖고도 좀 떠들썩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그거는
제가 미래한국연구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거기 그 5년 전에 예. 예, 제가 그 다 넘겨준 회사예요. 그리고 법인도 전혀 달라요. 아. 예, 저는 그 법인하고도 아무 상관도 없어요. 아하. 근데 제가 이제 영업을 좀 도와주죠. 예. 예, 영업을 좀 도와줬는데 음. 그 홍준표 대표 쪽에서 예. 그 캠프와 관련 있는 사람이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그냥 연결만 시켜준 거예요. 자, 미래한국연구소는 본인 것이 아니다. 5년 전에 넘겨줬다고 하는데요. 실제 지금 미래한국연구소의 명의대표가 되어 있는 김땡땡 씨의 녹취를 저희들이 본인이 얼굴과 그 다음에 이름과 그리고 목소리를 변조. 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좀 저희들이 가공을 했는데 그거 듣고 이제 본격적으로 미래한국연구소의 주인이 누군지 3억 7천만 원짜리 그 청구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러분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녹취 들어주십시오. 그건 진짜 황당한데 이렇게 하는데도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질적으로 명태균이가 운영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여러 조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증거는 아마 강혜경 씨가 아마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강혜경 씨가 말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걸 주장하는 거는 그에 대한 자료나 음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혜경이가 하는 거고 미래한국연구소가 자기 아니다라고 본인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명태균이는 2011년도에 사업 부도 내고 국세가 한 3억 8,700인가? 그때부터 2011년부터 국세가 모든 해가지고 지금까지 10년 불량자예요. 자기 이름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뭐 그거를 다 항상 차명으로 운영해갖고 할 때부터 강혜경 씨가 그 명태균 씨하고 일을 했고 저는 이제 그 당시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강혜경 씨가 모든 걸 해결하고 모든 걸 다 처리하면서 명태균의 지지에서 심지어 자기 집에 월세까지도 미래한국연구소가 설립을 했으면은 설립하고 거기에 대한 관련 서류 민감이라든지 아직까지 저는 미래한국연구소 통장도 미래한국연구소 통장조차도 저는 한 번도 구경도 해본 적이 없어요. 강혜경이가 다 명태균의 지지에서 다 처리했고 거기에 처리한 자료까지 다 가지고 있을 거니까 왜 미래한국연구소가 명태균이 끄다라고 하는 게 아마 자료를 가지고 다 공개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명태균이가 고소를 하면은 오히려 더 잘 됐고. 자, 일단 미래한국연구소 문제로 좀 가보겠습니다. 자, 미래한국연구소는 명태균 씨와 아무 관계가 없고 나는 그냥 영업만 해줬던 사람인데 저 명의 사장인 김땡땡 소장은 증거도 다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행사를 본인이 사장으로 다 했으면서 무슨 이야기 하느냐. 나는 통장도 거래 내역도 본 적이 없다. 말 그대로 이름만 빌려준 사장인데 벌금은 본인이 개인과 법인이 다 맡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거 김갑수 선생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 경우 뭐 글쎄 정황만 보더라도 예. 누구 말이 맞는지는 좀 뻔해 보이는데 한 가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명태균 씨가 사람을 설득하고 일을 꾸미는 능력이 있다는 건 입증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저 측근들이 다 저렇게 등을 돌리고 있을까? 강혜경이라든지 지금 말하는 미래한국연구소의 바지 사장이라든지 예. 가장 중요한 곁에 사람들 아니에요.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들이 다 등을 돌리게 된 게 무슨 정의감이라든지 뭐 사회 고발적 성격은 아닐 거라고 봐요. 네. 이해관계에서 다 어긋났을 텐데 그러면 왜 어긋날 수밖에 없었는가? 결국 돈 문제 아니었겠는가? 명태균 씨는 뒤에서 이런저런 권력기관에 작용을 하면서 큰 돈을 쥘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쥔 거는 공천권이라든지 또는 자기가 비중 있는 존재여서 여러 여권 정치인들이 자기를 찾는다든지 이런 건데 실속은 없어갖고 곁에 사람들 돈 계속 쓰게 하고 지금 빼도 박도 못하게 이렇게 공개에 몰린 게 아닌가 하는 정황이 생겨요. 근데 이제 미래한국연구소가 했던 일은 지금까지 보도된 것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뭐 지금 횟수를 보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의 횟수예요. 이렇게 활발히 움직이는 곳에 명의 대표라고 하는 바지 사장이라는 사람이 저런 증언을 할 때는 저건 당연히 법적 처분 결과를 예상하고 하는 말일 텐데
정반대되는 얘기를 서로 하고 있잖아요. 명 대표가 제 거 아닙니다. 저 명태균 씨 거예요. 네. 증거도 있다고 하니까 이제 나중에 공개가 되겠죠. 그러면 미래한국 연구소가 자 81회에 걸쳐 여론조사를 했어요. 대선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양의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명의사장인 저 사람은 통장도 본 적도 없고 거래 내역도 본 적도 없고 실제로 저기에서 월급도 한 번도 받아가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본인이 지금 법적으로 이제 고발되어서 재판받은 것은 법인의 벌금, 개인의 벌금까지 이제 내야 되는 상황인데 김정욱 박사, 미래한국연구소가 지금 누가 주인인 게 왜 중요합니까?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를 해서 그 여론조사 내용을 누구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내한테 보고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보고한 것과 관련해서 3억 6천만 원 정도의 청산 내역을 가지고 올라갔다. 네. 뭐 본인은 부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제가 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 행위를 대통령이 했다는 걸 입증하는 가장 반대편에 있는 핵심적인 증거는 미래한국연구소가 어떤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했는가라고 하는 실체적인 진실이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명태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러니까 명태균이라는 사람과 미래한국 연구소가 딱 떨어지게 되면 부정수수 같은 문제 같은 경우도 본인은 빠져나갈 수가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전 그래서 딱 두 가지입니다. 본인이 딱 두 가지를 부정해요. 미래한국 연구소랑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 하나하고 56만 명 당원 명부랑 관계가 없다. 이 두 가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명태균의 가장 큰 위법적 아킬레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아니라고 부정을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미래한국연구소에 관련이 있는 사람이 김영선 전 의원, 강혜경 씨, 그다음에 지금 얘기 나오는 김땡땡 씨 같은 경우. 네. 김땡땡 씨는 지금 오늘 처음 등장한 겁니다만 이 두 사람에 대한 명태균 씨의 태도를 보십시오. 김영선 전 의원한테 쌍욕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강희경 씨를 보면 무슨 책상 아래에 있는 강아지라는 표현을 쓸 정도의 상황이고 무시하죠. 자기가 다 지시를 한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야. 녹취를 보면. 근데 녹취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그 보고 자료 받았지요. 그거 좀 빨리 정리 안 해주시겠어요? 제가 정리를 해서 윤석열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미래한국 연구소의 여론조사에 대한 대부분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통할 관리한 건 명태균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실무를 강혜경 씨가 어쩔 수 없이 했던 측면들이 있는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저희들이 이제 미래한국연구소의 등기부등본을 떼고 일부를 이제 개인정보는 좀 제쳐놓고 한번 공개를 하겠습니다. 한번 이제 보십시오. 제가 이제 주소하고는 이렇게 쭉 돼 있지 않습니까? 사내이사가 김영선, 사내이사 강혜경. 그때 이제 최초에 설립을 했을 때가 김영선. 저 2019년도죠. 네, 2019년도에 이제 4월 12일 날 등기를 설립일은 그보다 좀 앞섭니다. 처음에는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이 대표가 됐고요. 그리고 사내이사가 강혜경 씨인데 어느 날 그 사내이사 김땡땡, 대표이사 김땡땡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자, 요 과정에서 이제 지금 등장하는 그 김땡땡 소장이 이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김영선 의원이 국힘에 있는 당대표 홍준표 대표로부터 그때는 아마 자유한국당이었을 거예요. 3년 당원권 정지 조치를 받고요. 그리고 그때 또 수사받는 게 하나 생깁니다. 미래한국연구소가 우리공화당의 땡땡땡 후보의 조사를 하는데 그 수주를 명태균 씨가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에서 징계를 받는 상황에서 뭔가 조사를 잘못해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니까 대표이사를 급히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바꾼 사람이 저기에 김땡땡? 나오는 김땡땡 이제 소장인데 네. 그러면은 그 김영선이 대표로 돼 있는 저 회사의 근거를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명태균 대표는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김영선 의원이 대표가 될 때부터 배후에서 전체적으로 경영을 주도하고 진행을 했다는 것은 복수가 아니고 다수의 증언자가 있고 그 증거를 아마 이제 강희경 씨가 국회에서 국정감사에서 공개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적 소유주가 그러면은 명태균이면 그 회사가 해왔던 수없이 많은 여론조사에 심지어 지금 뉴스토마토에는 여론이 뭔가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합니다. 네. 조사 자체보다는 조사를 하고 난 뒤에 이것을 2차, 3차 가공을 했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까지 이제 나오니까 감당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리니까 미래한국연구소는 내 것이 아니고 김땡땡 것이고 그 김땡땡은 김영선의
아재를 뭐라고 합니까? 표준어로 아재라고 합니까? 오촌 당숙이라 그렇죠. 오촌 당숙인데 아재라는 말은 안 써요. 예, 아재비라고 우리는 보통 경상도에 쓰는데 오촌 당숙으로 이제 이름을 바꿔놓고 있는 이제 그 상황을 가지고 본인은 이제 결국 면책을 해보겠다, 면피를 해보겠다 이제 이런 것이죠. 저는 저 인터뷰 보고 무슨 생각했냐면요. 어떻게 윤 대통령 부부 주변에는 천공, 21g, 신용불량자인 명태균 씨 이런 사자들밖에 없는가.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불행해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대응 안 해요. 뭐 한 몇 번 만났다 이 정도만 하는 거지. 더 이상의 대응은 없는 것 같던데요. 대응을 하는 순간 판판이다 거짓말인 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2번 만났다. 네, 맞아요. 대통령실이 대통령에게 물어봐서 정확히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물어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사실을 얘기하게 되면 그건 제가 볼 때 다 범죄와 연루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제가 볼 때 뭉개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 오윤혜 씨가 네. 약간 우스갯소리처럼 말했으나 어쩌면 이게 가장 큰 이번 사태의 본질일지도 모르겠어요. 대통령 윤석열 씨 주변은 네. 그가 해오는 정치의 주변인은 왜 이렇게 뒤가 구린 사람들이고 이상하고 하나같이. 무속적이거나 네. 저질이거나 뭐 이런 사람들만 둘러싸여 있느냐. 사실 그 방식으로 정치를 해서 또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 주인이 누구냐를 잠깐 토론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못지않게 그걸 통해서 뭘 했느냐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것들 무수히 많을 텐데 그 한 가지만 몇몇 변호사들이 여러 가지 그 법률 용어를 써요. 무슨 죄에 해당되는지를. 근데 가장 단순하게 말하면 노영희 변호사 얘기가 굉장히 신뢰가 갔었어요. 제가 다른 채널에서 이제 본 건데 명태균 씨가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서 하여튼 3억 5천만 원어치의 여론조사를 했고 그걸 지속적으로 보고를 해서 결과를 얻었는데 그 대가를 공천금 줬다를 뭘로 설명해야 되느냐. 결국은 윤석열이라는 정치인이 뇌물 받은 거다 이거예요. 뇌물. 그래서 지금 현직에 있기 때문에 뭐 기소는 못하지 모르지만 적어도 수사를 통해서 뇌물죄 하나는 그의 머리에 얹어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사실 하나만 이것만 따진다 하더라도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